자, 시작할게요. 지난 사건에서 인문학강의 이제 강의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책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사라는 게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제가 그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그 네이버에 한 번씩 켜놓고 제가 물어보는 거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책사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네이버 한 번씩 보시면서 또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은 또 알기 쉽게 책사가 뭡니까? 한 명의 인도. 한 명의. 개념적이라는 거. 책사. 예를 들면 개념적이라는 책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민지 씨. 전략가? 전략가. 전략가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전략가. 또 맞아요. 전략가가 있어요. 아니면 이 책이라는 게 모의하다, 계획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요 성기사자를 붙였잖아요, 그죠? 책사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책사는 주로 하는 게 요소로 말하면은 참모라고 하는 거예요. 참모, 그죠? 군주가 있거나 주군이 있거나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큰 일을 하는데 조언을 해주거나 일을 꾸미거나 계획을 세우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책사, 지금으로 말하면 참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청와대 가면은 청와대 대통령이 있듯이 대통령 밑에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장관도 있고 비서관도 특히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참모 역할을 하는 책사들이에요. 이 책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의 흥망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계획을 해보고 잘못 전략, 우리 예지씨가 말한 같은 전략을 잘못 세운다든지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특히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런 전쟁이 그런 막 난무하던 그런 시절,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그런 시대에서는 더욱더 이 책사 역할이 중요하죠. 한번 전쟁의 판단을 잘못해서 그 나라는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그 제가 사주팔자 공부를 하면서 제 사주를 제가 알겠는데 그 제 사주의 일주가 경진입니다. 이 경진이라는 의미는 사주용어로는 괴강살이라고 있어요. 별의 우두머리가 괴강이라고 하는데 이 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살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옛날 사주팔자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산을 가지고 많이 태어났어요. 우두머리. 별 중에 우두머리를 개강설이에요. 그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나한테 불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지상도 이거 비슷한 사람 중에 별세가 들어가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저도 이런 것이 비슷하게 있어요. 연갈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남이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들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또 조건이 맞아야지, 장사의 조건이 맞아야지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각각의 사주에 토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의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모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재앙의 기질 이제 말하면 계속 되겠지만은 어떤 사회나 이런 어떤 모임 같은 데서는 이런 우두머리 안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다시 내가 약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주고 있어요. 이 경금이라는 것을 하에 분이 그것에 이 작용력이 약한 편이에요. 여기가 정유, 정월, 월을 깔고 있고 정지, 일을 깔고 있고 이렇게 정축을 깔고 있고 이게 화금이잖아요. 금을 다 이거 여기서 도와주는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그런 팔자도 있어요. 대신 이 화가 그걸 가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작용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군주보다는 옛말로 말할게요. 옛말로 군주, 그죠? 군주라고 하고 아니면 뭐 제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왕 이런 역할보다는 참모의 역할. 주위에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조언이라든지 좋은 계책을 배워서 나라를 부국강병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사주의 기술을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그 블로그에 보면은 제 사주를 별가벗은 자산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제 사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 사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주라는 것은 또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또 종교적인 요인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자연의 이치예요.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종교와 연관이 됐다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돼요. 그 자연의 이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양오행의 이치. 목화토금수 일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월요일날 출근하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그만 저기 퇴근해서 또 일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쉬잖아요. 그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가 바로 오행하고 음양청 그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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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에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목화토금수 오행. 5가지 균이 지수상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양 오행이 우리는 그 음양 오행에 따라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월요일날 출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화요일날 이거 한수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있잖아요. 그죠? 일요일 있고 그러고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목 화 토 금토가 있잖아요. 오행. 이 오행에 다 여러분들이 좀 해당이 됐어요. 그것이 또 음양으로 나눠질 뿐이에요. 여자는 음이에요. 여자는 남자는 양. 여기 약자가 쓰면 여기 나는 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여자 음은 다룰 자가 들어가요. 일종의 놈이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음양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양을 쓸 때 전양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가 이렇게 써야 전양자를 이걸 줄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얘들이 쓰는 간체라는 겁니다. 간체. 그래서 이 참모라는 역할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상으로. 저번에 내가 저번 강의나 저번 강의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모는 한국의 참모의 대명사가 보통 누구라고 그러죠? 한 명이에요. 네? 한 명이에요. 누구? 참모의 대명사, 한 명. 책사의 대명사 하면 한 명 돼요. 오늘 저기 한국에 있었던 그렇죠. 한국체 응. 지금 그럼 우리 저게 성원이 나라에 가서는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조선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의 세조 때의 그 한명이라고 있었죠, 그죠? 아마 이런 거 공부 같이 했을 건데, 들어보셨을 건데. 한명이. 이 사람은 조선시대 때 태종태세, 문단세,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예종. 그 다음에 뭐라고? 네. 성종, 그죠? 4대 왕에 걸쳐서 영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때 이렇게 높은 배설을 왕이 바뀌면서도 이렇게 높은 배설을 하면서 자기의 부귀 권력을 단순히 사람은 이 사람이죠.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연산군이라는 사람 때문에 부관 참시를 당하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 시신을 꺼내가지고 목을 치는 거예요. 부관 참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큼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어떤 부귀를 당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연산군에서 이 가족이 몰살을 당하지만은 이 사람이 한국의 대표적인 책사예요. 어리석은 그런 부족한 세조가 누구죠? 세조가 누굽니까? 세조가 누구예요?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도양대군. 무슨 대군? 도양. 다시 쓸게. 이걸 그렇게 쓰면 수양대군. 수양대군. 그렇지. 머리 쉽지 않으니까 우리 제가 빨리 써서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머리 쉽지 않으니까 그러고 변양자거든요. 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세조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조 집제 개편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조, 내조, 경조, 호조 뭐 이런 거를 육조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정승 위주로 해서 정치를 폈는데 이 사람은 육조를 위주로 해서 정치를 핀 거예요. 그거 차이 가장 큰 정치랑 가장 큰 차이점을 둔 사람이 집제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은 여기는 우리 좀 잘좀 만들었고 이 사람들 결제 올리면 그렇게 하십자 해가지고 정치를 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는 안 될까. 젊은 신진 사진을 등용해가지고 육조를 만들었고 육조의 수장을 직접 이 사람들은 서울은 고문식으로 놔두고 이 사람하고 직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육조 개편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세조라는 사람. 이 세조를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한명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명이 하나의 궁시 있다가 4대 왕 거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재산하는 사람.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척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한명회를 떠올리면 뭐가 있습니까? 한명회를 떠올리면 이 사람이 주로 만든 책이 하나 있어요. 전해지는 얘기지만 전해지는 내용이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끔 그런 말을 쓰시죠. 우리 조상님도. 이 사람이 저기 취향대군 밑으로 들어가서 책사 역할을 하면서 이거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오케이. 이거 한문. 아니면 거꾸로 생산. 그죠? 죽고 죽이거나 혹은 살리는 명단을 만드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아마 드라마나 한명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시면 나와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편을 하고 상대방 편을 김종서하고 지금 수양대군 편을 저거 하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선사를 만드는 거예요. 살생구나. 김종서 편을 주면 다 죽여버리고 수양대군 편을 드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가족을 완전히 생존을 넣으라는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 끝에 김종국부터 시작해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살리고 내 편은 살리고 나 상대방 편은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단종. 그래서 최종에서 수양대군이 사가 단종 문종을 하는데 문종이 저런 날이 죽어 병으로 그러고 단종이 나오자는 거죠. 그건 간세하네 그죠? 그게 단종. 어린 날이 7살인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날이 왕이 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걸 김종서가 가지고 온다고 판단해가지고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나중에까지는 노상국으로 임명해가지고 강원도 강릉인가요? 거기서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 지금도 매년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양대군을 단중을 지리는 그런 영월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도 네, 그 주민들은 그쪽이고. 그래서 이 단중을 세우고. 단종부터 시작해서 차종부터 해가지고 계속 왕까지 해가지고 이 수십 년간을 주름자 같은 사람이에요. 재책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런 쪽에 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두 분은 또 한전 들어오신다고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고 여러분이 이미 한전에 들어온 분들인데 또 우리 남교육도 여러분들은 그런 데 공부를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책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가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대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스탠말로. 과연 나가 어울리는 책사냐? 아니면 내가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두머리가 될 거냐? 사주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사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저는 그 시절을 못 겪었지만 우리 이제 지금 신입사원들은 책사가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한 지역, 선주를 이끌어간다든지 충북군을 이끌어간다든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됐건 나중에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 자기의 자질과 개인적 능력이 있어요. 책사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책사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사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지사장이 되는 겁니다. 네,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장량에서 이 한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책사로서의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잘했다는 얘기죠. 보통 한 시대의 왕이 죽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추정하는 사람은 그 우리가 반대편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걸 슬기롭게 자기가 다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빠른 갖다가 손좀 마누라고 내준다든지 이런 그런 인척관계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한다. 결국은 마지막에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연산군을 세우려고 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연산군이 패기윤 씨가 연산군의 엄마 패기윤 씨가 그 연산군의 엄마입니까 그죠? 근데 엄마가 나중에 그 성종 마누라들과는 그 어떤 사건을 위해서 인수대비에 의해서 협의가 된다면 나중에 죽게 됐잖아요. 그거를 연산군이 어릴 때 일어났는데 연산군이 커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는 얘기가 국왕삼수를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것 되겠습니까? 우리 죽은 사람 시경하는 거 뼈가 돼서 하나 받겠습니까? 시신밖에 그 사람을 꺼내가지고 하루 먹기만 목을 키운 겁니다. 그 가족은 남아있는 가족은 말도 못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지금 지난번에 가끔 그 사기열전을 보신다고 유튜브에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기열전 그런 내용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하고 오자사열전이라고 했어요. 아마 오자사열전을 보시면 아마 유튜브에서 보시면 사기 오자사열전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 있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자식들이 자기들 형제들이 높은 것을 하다가 미움을 사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오나라로 가가지고 오자사열전 이 사람도 다 그렇게 쫓겨나서 다른 고생을 하다가 대장군이 돼서 자기가 쫓겨난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왕을 자기를 쫓아내서 모함한 왕을 갖다가 끄집어내 죽인 왕을 묘에서 끄집어내서 수십 번 특징을 해가지고 치욕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오자사열전이 끝내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못했으면 죽은 시체에다가 채찍을 당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하마터의 사기고 오자사열전이라는 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 유명하고 또 감동적인가 하면 하마터의 사기에서 하나의 열전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혼나는 원해시라고 쫓겨나가지고 유랑하는 그 세월을 해서 오나라 가서 재산가를 하고 초나라를 쳐가지고 초나라 왕이 있으면 초나라에 안 나는데 초나라에 그 왕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오나라의 장군이 대장군이 그때 이제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 사람이 요거 무슨 말이 아닙니까? 앞에 생각나 소문이라고 있죠. 소문 들어봤어요? 손자병법 손자병법은 들어보셨나요? 예. 응? 관심 있는 사람 요 시대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을 손무하고 오자서하고 이 사람 병법가 훌륭한 척사의 이 사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람은 장군의 척사 쉽게 말하면 무장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무장이면서도 오나라의 척사로서 초나라를 만들어서 춘추오패의 하나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옛날에 패자라고 해요. 패가 으뜩 비슷할 써요. 그 주의 나라에서 내가 가장 백방이다 하면서 패자라고 해요. 패자. 그렇게 쓰는 게 으뜩 비슷해요. 춘추오패 이렇게 본다고요. 전국시론.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두 번? 춘추 전국시대. 중국. 네. 들어보셨어요? 춘추 전국시대. 예. 민진. 들어봤죠? 춘추 전국시대. 우리 서성문 아빠
주로 추동 들어봤어요. 가장 격동이나 추추동 필요한 모든 또 문화가 다 필요한 문화가 춘추 정치의 춘추 못해 정치동이라고 해요. 춘추 시대에 우리나라의 저기 5국의 그 으뜸 패자라고 정시대의 칠공 영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명의 패자와 정시대의 7명의 영웅이 있다고 해서 춘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우리 다른 말은 춘추 정시대 나라명을 부르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오자서 한번 화마서에 상해되면 그 사람 일처럼 같이 나오는데 손문을 하는 거예요. 손자도 그게 제가 한 설가설가는 드라마도 있었고 뭐 손자도 무슨 내용 뭐 3600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손자도 보면 그러고 이제 저번에 말했던 그 누구요 강태구 낚시꾼 강태구의 육도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재산은 정법가고 요거 말미에 이제 손빈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듣고 있어요. 그러게 상하천에 사기에서 보면은 손빈 그 손무의 자신입니다. 왜 이 오다세였더니 이 사람이 누가 있냐? 손자가 손무였더니 이 손무의 자신이 되는 이 손빈도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의 하나 이 사람 열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 친구의 모함을 받아가 가슴을 고생해가지고 팔다리가 다 잘리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나가지고 자기 친구를 갖다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손빈, 손무의 자손입니다. 가끔 여기도 중국 역사를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손자 공부를 보면 손빈이라고 손빈의 친구 단연에 대한 예가 나오고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손발 다 잘려요. 돌을 갖다가 친구가 모함을 갖다가 첩자가 간첩에다가 사람이나 나가지고 품발이 그런 다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휠체어에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이 강조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전법 그 전법을 써가지고 자기 모함을 시켜서 자기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스스로 자기하게 이렇게 만드는 아주 그 드라마틱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오자서에서 한 번씩 특히 우리 지금 저기 들어가 시간 되시면 그만큼 사기 열전을 유튜브에 보신다는데 거기 보면 열전이 70분이 돼요. 그 70분 하나씩 읽어보시면 시간 날 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고 장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어느 나라 시대지? 어느 나라 시대? 민지 어느 나라 시대? 초한지 하고 있죠? 어느 나라 시대? 초 그죠? 초한지 초 그리고 한나라죠? 초나라하고 한나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서 지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진나라가 15년 만에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시황으로 들어갔잖아요. 최초의 통일자 진시황입니까? 여부리도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요거는 지금 다 생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많은 여부리. 옛날에 여부리라는 사람이 하나의 그 정치의 대명사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저렴한 목숨 남자 여부리는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여부리가 진시황의 아버지예요, 사실. 그 최초의 통일하는 사람. 많은 무대지만 진시황 자기 아들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부리가 이 여부리가 조선의 조씨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여부리를 이 사람을 낳은 거예요. 진시황 이때 그 불몰 사건 했을 때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풀려가지고 진나라로 가가지고 진시황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안 됐어요. 그럼 권력을 얼마나 쓰겠어요. 모든 여자도 오이고 모든 걸로 다 나가지고 주인하고 여부리가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지 못할 망정 여부리는 되겠다. 왕으로서 어떤 뭐 혈통이나 그런 거 자기가 갖추지 못했지만 내가 왕이 이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기를 지나서 지금 초나라의 그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상하천의 사기에 보면 유라고 해요.
꼬가 자주 자는데 소위 말하면 유후열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래 장량이 원래 그 자는 장자방이에요. 장자방. 이름은 장량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호를 부르다는 얘기지 둘자가 그럴 때그 장자방. 중국의 장자방은 장량이고 한국의 장자방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한 명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지만 유일하게 그 한나라에서는 3대 뭐라고 3대 호골이라고 할까요? 3대 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근데 호골 루치아는 그렇죠. 무슨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장량이라고 장량. 저번 시간 뭐 배웠죠? 누구 배웠죠? 저번 시간 예진이 없었나? 네. 민지 뭐 배웠어? 저번 시간? 돌았어? 아니요. 한신 한신. 저번 시간 한신 배웠잖아. 네. 한신. 두 사람. 장량, 한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좀 어려운 글자가. 씁쓸하죠. 소설 듣자는 쓰는 소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저 한나라를 통일한 유황이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통일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라의 3대 차옥 공신이라고 하면 장량, 장자강, 그리고 한신. 불신의 최고의 한신. 저는 결국 토사국병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걔를 그 산에 끝나면 걔를 삶아 먹는다는 그 일화라고 배수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장량, 이 사람은 책자, 이 사람은 장군. 이 소화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같이 유학을 가서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인재를 증명할 줄 알아요. 인재를 남들보다 최대고 그러니까 물자를 전쟁 물자를 담당하는 사람, 인사하고 전쟁 물자를 담당하는 소화예요. 이 세 사람을 3대 그 한나라를 세운 3대 첫 3대 호골이라고 이 사람이 무슨 유방인데 한나라를 그걸 동굴을 못했죠. 아주 한나라의 초기 완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신, 한문신, 장량 이 사람은 문무신. 이 사람은 귀족 집안이고 나머지들은 귀족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오늘 지금 장자강입니다. 부분이 사실은 천천히 장자강이 나왔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장자강이라고 많이 쓰요 장량이라고 하고 장자강 이제 장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책사 아주 그 일을 도모하고 어떤 능력이 좀 있고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자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장자강이 누구 있습니까? 민지 씨, 예진 씨, 성문이. 예. 우리 최근 본부장 성함 뭐 줘요? 홍성규. 그렇지. 본부장 내가 안 맡기 때문에 본부장이 무슨 부장은 본부장은 법규장을 쓰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봐야 돼, 한 번. 그 홍성규 부장님의 홍본부장님의 장자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령님 졸업까지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믿고 따르고 또 저기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장자강이라는 사람은 진나갔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귀족 생활을 하다가 어떤 화를 당했어요. 진나라의 진상 때문에. 그래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받아요. 진시황이 이제 그 초령이라고 하죠. 나라가 안정되면 각 지역을 주면 이제 초령을 해요. 그 지역의 그 정치라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초령을 하다가 이제 장량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해가지고 한나라로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이 장자방. 근데 이 사람은 장자방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음식을 드시면서 하십시오. 눈 감고 잠깐 들어오는 시간 하면서 시간이 좀 됩니다. 어떻게 드시